오늘 미국장 약세로 끝났는데, 약세라고 하더라도 이제 스몰캡은 좀 많이 빠졌지만 1% 넘게 빠졌거든요. 다우지수나 뭐 S&P 500 이런 것들은 나스닥이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합 정도. 근데 아시아장이 약세였거든요. 그거를 유럽장에서 약간 반전시켜놨는데 미국장에서는 그걸 끌고 가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 시장의 그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뭐 기업 실적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한쪽 방향으로 뭐 세차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쪽 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도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위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뭐 이런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어제 중국 시장이 그나마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중국 지표가 나왔거든요. 리테일 세일이 급격히 내려간 건 어쩔 수가 없죠. 그 락다운 시켜가지고 다른 제가 유튜버, 중국 쪽 전문 유튜버에서 본 일반 기사에선 제가 못 봤고, 거기서 본 내용으로 보면 중국의 주요 도시의 100대 도시 중에 한 80개 좀 넘게, 80개 전후 정도의 도시가 일정 부분 폐쇄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소외 판매에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일단은 그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공장 가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하기가 그렇게 용이치 않은 것, 뭐 예를 들면 공장을 가동하는데 그 직원들을 합숙소에다 다 몰아놓고 공장 밖으로 안 내보내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기보다 약한 증상에 있는 그런 오미크론을 감기보다 더 독하게 아주 매몰차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중국도 정책을 터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 물건을 갖다가 배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으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업자에서 대규모로 가격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배달하는 업자가 가격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그 폐쇄된 도시에서 어떤 형태라도 이제 상황을 잡아야 되겠죠. 여하튼 그 여기 보면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고정자산 투자, 요거 산업생산. 다만 이제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뭔가 중국 당국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잠깐 시장 전체적인 거, 하여튼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시장 방향성이 참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공포하고 욕심 지수거든요. CNN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이후에 최악으로 내려갔다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건 얄드린 리서치의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시티그룹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요 파란색입니다. 요 세차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됐다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요게 인베스터 인텔리전스 브루앤베어 지수거든요. 얘도 심하게 내일 꽂았다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 옅은 파란색 있죠. 요게 그 나스닥의 빅스 지수입니다. 요게 나스닥의 빅스 지수고, 요게 빨간 게 요게 S&P 500 지수의 빅스 지수거든요. 그런데 급등을 하고 내려오는 추세에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한데, 문제는 주가 지수가 이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는 강도가 약하면, 물론 뭐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그렇게 세지도 않지만 이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주가 지수도 그렇고 이거 나스닥이거든요.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죠. 이때 S&P 500 지수입니다. 지수로는 이게 지금 S&P 500 지수는 지금 옆으로 기었죠. 여기가 바다이고 여기가 위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선살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머리를 못 들고 있어요. 심리수는 개선되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 자체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 개인 투자자, 미국의 개인 투자자 AAII 이 협회에서 발표하는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거든요. 이거 3월 13일자 지난주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 거를 보면 여기 보시면 불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배어가 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심리지수는. 그 다음에 이거는 NAAM 미국의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투자 포지션인데 늘어났던 게 지난주 좀 줄었습니다. 이 상승 강도가 점점 아랫방향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저점을 찍고 인플레이션 정점 찍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한데 이게 윗방향으로 계속 밀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눈치 보기를 하거나 아랫방향으로 다시 한번 훅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도이치방크가 최초로 내년도 4분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내니까 2년 내면 뭐 한참 남았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도이치방크 얘기 정도 흉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도망갈 데가 있나? 그 투자할 데가 없으면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현금에서 재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거든요. 그때 3%가 넘게가 정점이기 때문에 얘 지금 아직 3%도 도달을 못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이 정점 수익률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10년 국채 가격은 이 추세선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이탈돼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올라가주니까 일로 도망갈 매력도가 높겠죠. 있겠죠. 물론 지금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밑에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10년 국채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아직 0% 여기 보죠. 수익률이 똔똔이에요, 똔똔. 10년으로 도망가 봐요. 그러니까 예로 보면 정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니까 가격 대비로는 좀 먹겠네. 향후에는 들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10년 국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로 보면 지금 들어가 봐야 만기 보유해서 인플레이션 지금 한 거 적용해 봐야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값입니다, 이게. 근데 금값이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여기가 2,100원인가 온스당 2,100달러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종가로. 요 직전까지 올라갔던 게 요게 이제 한 2,000달러 조금 넘었었거든요. 최근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얘도 정점까지 올라가면 아마 달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그 매크로트렌드.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얘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금값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적용한 금값은 지금 상단 부분에 있어요. 직전 고점이 여기 상단 부분에 거의 다 왔었습니다. 과거 80년대 초반에 상단 부분하고 거의 마주쳤고.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긴 올라가되 이게 강도가 이 직전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면 강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값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무엇인가 살짝 넘어가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자산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탈해서 추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산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넉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미 아까 그 뉴스 보도에서도 봤지만 여기 밑에 보면은 주시장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지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자재 가격도 정점을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금값도 뭐 추세적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추세적이라고 하네. 부분적인 상승 강도는 가지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만도 한데 주식시장은 심리적으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으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아직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자의 심리가, 특히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안 보이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적 발표에서 뭔가 대대적으로 무엇인가 히트를 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이슈가 하나 추가적으로 걸려 있는 게, 이제 연준이 5월 달부터 빅스텝을 하는 데다가 6월 달부터는 QT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5월 달에 지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5월 3일 4일 날 나올 건데, 이거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의한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게 있은 이후에야, 이게 저점을 그때 이제 그 조정 이후에야 얘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 방향으로 단기간에 추세를 타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안은 눈치 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